자, 오늘 동구릉에 왔는데 동구릉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조선 왕조와 9개 릉이 모여있는 것이 동구릉입니다. 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묻혀 있는 권원릉이 있고 네. 차츰 이제 릉이 늘어나서 지금 9개의 릉이 되어서 동쪽에 있는 9개의 릉이다 동구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동구릉 한번 탐험해 보실까요? 여기는 중학교 때 소풍도 왔었고요. 오. 한 몇 년 전이면 6년 전, 7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동네 사람들이 계곡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뭐 음식 싸갖고 와서 먹고 이제 이런 동네였는데 얼마 전에 지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잘 정비가 돼서 예, 좀 놀랬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해요. 이게 무덤에 이렇게 예, 소풍이라니. 놀러 갔는데 무덤이 있고 뭐 이런 맞아요. 느낌이 좋지 않은데. 삼수를 하시고 이제 들어가신 대학에서 그렇게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뭐 열심히는 아니고 그냥 쫓아다닌 거죠. 네. 좀 김선철 회장님의 예, 좀 과장된 김현석 대표님 말씀은 본인은 4개월 정도 수감되었다고 하시던데 혹시 권태 대표님은 구속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네. 잡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잘 하신 거네요. 그냥 출석 한 번 한 적.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권태혁 대표님은 저기 재빠르신데 김선철 대표님도 물론 빠르시지만 좀 크셔가지고 그 좀 이제 잘 보이지 않았을까 경찰에. 딱 이렇게. 네. 원릉이고요. 영조하고 정선호 김씨가 묻혀 있는데 원래 이 릉 자리가 제가 알기로 다른 왕의 릉으로 썼다가 파묘해서 버려진 터였는데 사도세자가 죽고 이제 정조가 즉위해서 자기 할아버지의 릉을 조성해야 될 때 여기로 묘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이야기가 도대체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양심과 분노가 남아 있었으면, 왜냐면 민간에서도 파묘를 한 자리는 절대 묘를 다시 쓰지 않는 건데 굳이 다시 썼느냐 뭐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나중에 뭐 그 결론적으로 찾아보면은 파묘가 됐었던 이유 자체가 약간 좀 가짜 뉴스 같은 걸로 파묘가 돼서 이 자리는 좋은 자리인데 그래서 남겨놓게 됐다가 마침 또 할아버지의 묘자리를 이렇게 찾아보는 중에 그 자리를 쓰자고 해가지고 여기로 썼다. 그러니까 뭐 파묘된 자리에 왕이 한 번 묻혔었던 왕이 있었고 지금 묻혀 있는 왕이 있는 정도면 지세가 그렇게 좋았을까? 풍수적으로 얼마나 좋은 데일까? 아니면 진짜 손자가 복수하려고 할아버지를 굳이 거기다가 모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릉입니다. 뭐 이유야 어찌됐든 뭐 진실은 저 너머에. 그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연인군 얘기는, 그 영조가 이제 세자가 되기 전에 왕자 시절에는 이제 궁 밖에서 지냈다가 다시 궁으로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궁으로 들어간 케이스인데, 연인군이 궁 밖에서 살 때 그때도 조선 특히 한양의 부동산 가지고 집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천정부지로 솟아서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연인군이 속으로 다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면은 이 문제는 꼭 내가 잡고 가겠다라는 어떤 좀 어떤 본인의 어떤 굳은 의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그 부동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집의 매매를 금지한 거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게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지위가 높은 관리라든가 이렇게 좀 뭐 당상관급 정도 되면은 보통 궁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아니면 자신의 집을 넓히는 게 그 당시에 대단한 유행이었는데, 제일 본인은 굉장히 그걸 강력하게 엄벌에 처하고 민간에서의 부동산 거래와 매매를 금지해 놓고, 정작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신하,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꼈던 자기 딸이 막 집을 사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엄청나게 넓게 늘리려고. 그래서 막 민간에서 빗발치듯이 상소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옹주가 지금 밖에서 저렇게 집을 사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 덕분에 그때 당시에 매매되던 집값이 그 100년 전에 비해서 한 100냥 가까이가 올라버린 거예요. 거의 한 2배 가까이가 점프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의 작금의 부동산 정책도 분명히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뭐 의도는 좋았겠으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좀 정권이 끝나가고 있을 때 막 집값이 2배, 3배 뭐 뛰어버려서 벼락거지라는 말도 생기고, 뭐
그 정책이 꼭 어떤 민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 순간 그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뭐 영조도 뭐 결과적으로 한양의 집값을 올리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영조의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뭐 그런 조선시대 당시에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정부가 직접 이제 개입을 하고 구조조정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뭐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서 시장이 자생적으로 또 일반 서민들이나 뭐 살다 보면은 더 좋은 주거에 대한 욕구는 항상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길을 좀 열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저기 뒤에 보이는 능은 권원능이라고 합니다. 권원능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능입니다. 다른 능과 다르게 권원능의 봉분 위에는 잔디가 아닙니다. 이성계가 함흥에서 돌아오면서 함흥에 있는 억새를 심어달라고 해서 다른 능과 다르게 권원능의 봉분은 억새가 덮여 있는 것들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저도 저렇게 새로운 걸 보고서는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좀 독특하구나, 또 조선 건국에 했던 이성계 등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위화도 회군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위화도까지 가서 회군을 했을까? 네,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위화도 회군한 게 맞나? 그 당시에는. 아니면 회군 안 하고 실제로 전쟁을 했으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됐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합니다. 네,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에 쓴 책을 보니까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 중국의 정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갔더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바꾸고 우리 민족이 또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존경하시는 수원 하이텍 고등학교 이의근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그 본인의 조상 중에서 이제 함흥차사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뭐 함흥차사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왕자의 난 때 함흥으로 갔을 때 어쨌든 선조를 모시려고 차사를 보냈는데 어쨌든 활솜씨가 좋은 이성계에서 다 죽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안 죽을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보내신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하이텍 고등학교 이익은 교장 선생님의 조상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하다가 뭐 이렇게 꾀를 내서 어쨌든 잘 죽지 않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성계가 워낙 그 뭐라 그러죠? 총애하던 그분이라서 보냈는데, 그분도 막상 가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멀리 이성계가 보일 만한 곳에서 어미말 한 마리랑 망아지를 좀 떼어놓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망아지가 막 울고불고 하니까 이성계가 왜 저러느냐, 저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게, 말들도 엄마하고 떨어지면 저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사람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득을 해서 어쨌든 살아남았다는 설화를 바로 얼마 전에 이익은 선생님을 들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아시아경제신문 김희용 기자님과 함께하는 동구릉 산책, 자, 다 마치셨는데 각자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의 권한부터 마지막에 효명제자의 이름까지가 쭉 둘러보면 사실 오늘 저희가 본 동구릉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조선왕조의 역사하고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적으로 좀 그 한 명 한 명의 왕과 왕비의 얽힌 이야기들도 좀 생각해 보면서 걸을 수 있었고, 좋은 분들, 또 좋은 동훈 원장님과 권태욱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중학교 때 소풍을 몇 번 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왔었던 거고, 또 한 6년 전, 7년 전에는 또 자전거 타고 와서 혼자서 여름에 여기 다들 뭐 유원지처럼 돗자리 깔고 뭐 식사들 하시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또 노 원장님이랑 우리 또 김윤 기자님이랑 와서 보니 또 재밌고 이렇게 즐거운 게 나이가 먹었나 봐요. 그때는 나이는 뭐 큰 재미보다는 그냥 시도하고 했었는데, 그런 역사 얘기하고 하니까 재밌네요. 역시 나이 먹으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노원정이도 아까 판매음이 느껴지는 네. 너무 좋으셨다고. 네.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아하셨다면서요. 나이 들었음을 느끼는 산책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자, 두 노인과 함께한 김희용 기자님의 동구릉 산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어디 갈까요? 다음에- 홍릉에 가나요?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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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홍릉에서 찾아서 뵙는 뵙겠습니다. 걸로.